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황당한 댓글을 단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하라고 했더니요, 당연히 추납을 요새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추납을 완납을 하지 않고 분납으로 하면서 남는 돈을 은행 이자를 따먹는 방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한테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미심쩍어서 저한테 댓글을 단 것이죠. 황당하기 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가다 연금개혁 전에는요, 연금보험 판매인들이 추납은 연금 개시 전까지만 해도 된다 하면서 절대로 먼저 하지 말고 20년, 30년 뒤에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연금보험이나 가입하라고요. 쓰레기 연금보험 아니면 연금보험에 뭐 10년밖에 안 남았다면 뭐 추가 납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기 납종신보험으로 10년 동안 굴린 다음에 추납을 해도 됩니다 하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요. 이제 연금 개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말도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추납을 완납하지 않고 즉시 완납하지 않고 분납을 60개월 동안 하면서 남는 돈으로 자산 운영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은행 이자에 넣고서 은행 이자 3%도 안 되거든요. 넣고서 그 이자를 따 먹으면서 그 추납을 하면 효과적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현금 서비스 연 19.9% 19% 내외가 됩니다만요. 현금 서비스 받아서 2% 내외의 적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최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재테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국민연금 추납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60개월로 분납하면서 자산 운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헛똑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헛똑똑이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추납을 먼저 완납을 하지 않고 분납을 하면서 남는 돈으로 은행 이자를 먹는다, 따먹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보면 그러나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고 최악의 그 재산적 손실, 연금액 손실, 기타 등등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금 서비스 받아서 적금 넣겠다고 하는 아주 미련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 부조리는 만연합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 부조리도 제가 계속적으로 계도를 시키고 있습니다만은요.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전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아니면은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하는 그런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잘못된 거짓 선동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조리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조리하지 않다고 하면서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면서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서 귀가 얇아서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바보일까요? 아니면 그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 더 바보일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좋다고 해서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한테 자꾸만 얘기하죠.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그런데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했다 이거죠. 둘 다 폭망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비전문가, 그 다음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똑같이 실행을 하니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겠죠. 정말로 이런 것은요, 잘못된 정보이고 거짓이면서 선동이 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시전이 하지 말이 마시오. 자, 분납을 하면 당연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분납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 분납 자금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60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는, 최대 60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납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거 말고도요, 분납을 신청하게 된다면 보수월액, 현재 보수월액에 대해서만 9%의 연금보험료를 내면 될 뿐입니다. 가령 5년 분납 시 만약 1년 후 보수월액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남는 4년 분납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적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게 내는 것이 장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제가 반드시 드렸습니다. 최대한 많이 내야 되는데 오히려 적게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세금이라면 그건 가능하겠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절대 세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납 메리트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분납을 신청해야 된다면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도 인상된 보험료를 정산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선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납하더라도 나중에 연금 보험료 정산해서 더 내야 되거든요. 그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연금 개혁 후 2026년도에 연금 보험료가 현재 9%에서 9.5% 늘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무슨 뭐 매년 5%씩 늘다 보니까 2.5%더 늘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인상된다 하더라도 분납분에 대한 인상된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것은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선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요, 그 기본적으로 이것이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이것은 단점이 됩니다. 오히려 늘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완납 대비해서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납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적게 내는 것을 장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최대한 많이 내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추납을 나눠서 내는 분납을 한다. 이것은 최악의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추납을 하게 된다면 분납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죠. 가산 이자를 내야 됩니다. 분납 이자율이 2025년도에 2.6%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가산 이자율이 있습니다. 반납이나 분납이나 기타 등등이죠. 선납 할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0%에서 현재 2026년도, 25년도에는 2.6%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요, 분납을 하게 된다면은요, 가산 이자율이 놀랍게도 픽스된 게 아닙니다. 이자율 변동 시 매년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분납할 때 이자율 상승 시 부담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선납과 비슷한데요. 그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한다는 것은 소요만 따라지 사실상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인력 낭비죠. 효과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율은 고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납도 이자율이 변동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겠죠. 추납을 했을 때 디메리트가 있습니다. 분납하면 분납한 보험료가 납부되는 해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겠죠. 그 예를 들어서 분납을 6천만 원 했다. 그러면 한 해에 소득공제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득공제 환급액을 받습니다. 물론 초과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봤자 초과돼서 그 소득공제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소득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나 6천만 원 내는데 뭐 1천만 원만 낸다면 6분의 1만 소득공제 분납하면 그 정도만 소득공제 받으니까 소득공제 환급액 자체가 미리 받아서 그 기회비용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납 대비해서 분납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500여 편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 골드 회원 이상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5,000편, 5만 편 계속 늘어나죠.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씩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멤버십 회원비보다요, 여기에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을 통해서 정말로 10,000배, 100,000배, 100만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서 이북으로 제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꼼짝마 금융하고 현명한 자녀 아니면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천 원씩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자, 분납을 하면 디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분납 신청하더라도 분납간에 혹시라도 만약에 완납하지 않고 뭐 1개월만 냈다, 1년만 내다가 장애나 사망이 발생되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분납 다 안 했으니까 그 추납에 대해서 분납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납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납입한 기간에 대해서만 장애연금하고 유족연금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납했을 때 장애연금하고 유족연금에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죠. 완납한 것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금액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연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평가율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보지만은요, 이렇게 장애나 사망에도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추납을 분납하는 경우 분납 기간에 장애나 사망하게 된다면 분납으로 낸 기간만 인정하니까 연금액에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60개월 분납하고 있는데 1년 만에 장애 또는 사망한다면 나머지 48개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9개월 시 95.2개월분에 해당되는 장애연금하고 유족연금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납하게 된다면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거 대규모입니다. 납입 기간 동안만 연금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분납하게 된다면 재평가율 반영에 따라서 노령연금액, 연금액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최악의 연금액 손실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미리 완납을 하면 먼저 낸 거잖아요. 분납을 하면 5년 동안 나눠내니까 뒤늦게 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평가율에 의한 보수월액에 대한 손해가 나고 그로 인해서 연금액 손실이 발생됩니다. 2024년도 그 재평가율은 1이라고 한다면 1년 전에는 3.3%, 2년 전은 8.0%, 그 다음에 3년 전은 15.2%, 4년 전은 21.6%, 5년 전에는 26.7%를 보수월액에 더 플러스해 줍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분납을 했다면 이거 혜택이 없잖아요. 근데 완납을 했다면 이 혜택이 있죠.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진짜 엄청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지 않고서 소탐대실한다면 말도 안 되겠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분납이 되겠습니다. 자, 분납의 디메리트 여섯 번째는요. 만약에 분납 신청한 이후에 취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납 취소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되겠죠. 분납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납을 분납 신청한 이후에 보험료 이체가 아직 안 된 경우 아니면 이체일 당일인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령 분납 신청 후 이걸부터 이체 신청했는데 당월에 취소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체 일자에 바로 당일에 취소한다면 취소는 가능합니다. 이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납 후 그 입금 당일 취소한 경우도 추납에 대한 분납이나 기타 등등 추납 분납 모두 다 취소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분납에 대해서 취소가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추납 후 입금일 이후에 취소를 한다. 당연히 분납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납하면 안 되겠습니다. 헷갈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 불가능한 것은요. 추납 분납 후 최초 이체일 이후 이체일이 10일이었습니다. 11일자에 10일 날 이체했는데 다음 날 취소한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디메리트 일곱 번째는요. 만약 분납 신청한 이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있을 때 내야지 나중에 낸다 그러면 못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라이프 사이클상 필요한 돈을 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납부 도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 시효 소멸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3년 경과 후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보험료 납부를 3년 동안 안 낸다면요. 3년 이후부터는 납부 소멸이 됩니다.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요. 분납은 절대로 시효 소멸이 없습니다. 분납 신청하고 돈을 안 낸다. 그럼 계속 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낼 수도 있겠죠. 안 내면 그만큼 연금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자, 그럼 제가 팁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납부고지 제외 신청을 하게 된다면 납부에 대한 고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달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추후 납부할 경우 가산이자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 똑같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납을 해놓고 분납을 했는데 돈을 안 냈다. 그런데 뭐 5년, 10년 뒤에 하겠다. 그러면 엄청난 가산이자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연금 개시 전까지 반드시 분납에 대해서 반드시 납부하거나 아니면 납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연금의 손실이 발생되겠죠. 물론 10년, 20년 후에 추납 분납에 대해서 납부 재개할 경우는 가산이자를 또 엄청나게 물어야 된다. 미래에 정기금융율이 더 올라간다면 이것은 완전히 폭탄이 되겠죠. 기타 사항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분납 후 분납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그나마 차선책으로 나머지 분납분을 완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완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차선인데요. 이거를 하지 않도록 분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납할 경우 분납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신중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납을 하지 말고 추납에 대해서는 완납이 필요하고 재고보험료 납부가 필요하죠. 2024년도 현재 6월달 55만 5,300원으로 납부할 수 있고요. 2025년도 7월달에는 57만 3,300원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 추납을 완납하면 되겠죠. 재고보험료로. 그런데 12월달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6개월 동안에 보장 못 받고 여러 가지 재평가율에 따라서
그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제가 12월에 신청해서 이거 2026년도 1월 달에 납부하는 것은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6월 달 납부하든가 아니면 7월 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납할 돈이 없다고 저한테 잠깐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대신 내줍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억하심정으로 빚을 내서라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돈이 정 없다면 추가의 일을 해서라도 소득재원, 납부재원을 만들어서 소득을 창출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친인척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요, 정말로 추납은 일생일대의 최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대 보험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보험료 납부를 하라고 솔루션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최고보험료 납부하는 것은요, 임의가입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고 하는 그 지역가입자는 최고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최고보험료 납부할 수 있지만 추가 추납은 최고보험료 안 됩니다. A값의 한도밖에 못 냅니다. 2025년도 A값은 309만 원, 28만 원 정도밖에 못 냅니다. 55만 5,300원에 대비해서 절반밖에 못 내는데 이럴 때도 그 기본적으로 최고보험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최고보험료 낼 수 없죠. 왜냐하면 보수력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최고보험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지역가입자라든가 임의가입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최고보험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랑 같이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솔루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가입자도 최고보험료 납부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알바 등 파트타임 소득을 발생시켜서라도 반드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최고보험료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바 등으로 10만 원 낸다면 다음 달에 그 원천세 납부를 통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서요. 종합소득세로 변경한 다음에 바로 최고보험료 납부하고 추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옛말에 재능이 많고 재주가 많으면 수고가 많고요. 너무 영리하면 쓸데없는데 걱정이 많다. 그래서 고생이 많다고 장자가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능이 없는 무능하거나 영리하지 않고 아둔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노후를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죠. 근데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답을 찾겠습니까? 잘못된 정보를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현명한 종합자산관리사가 절실하죠. 그래야만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성공적인 은퇴설계 자산관리 전반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 아시죠? 바로 이것이 만남의 철학이고 운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독이 되느냐 득이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절대로 그 추납을 예를 들어서 그 완납하지 않고 추납을 그 분납을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추납과 관련돼서 분납을 하면서 연금보험 판매인들이 연금보험이나 팔고 가입하라고 하고 단기나 종신보험이나 가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웃사랑만 실천하게 됩니다. 본인사랑, 가족사랑, 부부사랑만 실천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요.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해지해서 국민연금 이렇게 추납이나 기타 등등 완벽하게 최고 보험료로 납부해서 최고의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가 있었다면 엄청난 금액, 수천, 수억 원 그 이상의 절세도 가능하고 자산 증식에도 가능하고 자산적 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콘스탄트 금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투자와 절세, 세금 우산을 펼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대가 아니고 30대, 300년, 3000년도 가능합니다. 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달이 되겠네요. 7월 1일자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가 되겠습니다. 그 도남동의 흥천사 굉장히 멋진 절입니다. 거기 점포회관 3층 영화미소라고 하는 카페에서 하겠습니다. 약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4호선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하차후 6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22번 타면 되겠습니다. 3분 정도밖에 소요 안 됩니다. 신청 방법 간단하죠.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007-21-0337-7362고요. 010-5473-9327입니다. 성함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참석하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해서 드리고요. 아니면은 이북을 무려 2권이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관리 콘서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마찬가지로 흥천사에서 하겠습니다. 콘스탄트인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3만 원 납부하셔야 됩니다. 미리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등 절세 전략하고요. 각종 자산관리 전반이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천사에 대해서는 제가 약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금방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전법회관은 흥천사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 약간 올라오면은 신건물이 되겠습니다. 3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그 마중물이라고 있죠. 조금 돈을 내고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 이것이 컨설팅의 심입니다. 그런데 돈 한 푼도 안 내고 공짜 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쓰레기 연금보험 가입하고 종신보험 가입하고 각종 보장보험 기타 ISA나 기타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거 가입해서 손실이 막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짜 컨설팅에 유인당해서 자산관리 망치고 노후준비 망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적격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